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오래 쉬면 관계할 때 이것이 부족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솔로가 편해. 제 주변에는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 소모할 일도 없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연애를 해야만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친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연애를 오래 쉬면 섹스 자존감이란 게 떨어진대. 그런 친구들은 애써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묻겠죠. 그게 뭔데? 스플릿 대학 베로나 안티셰비치 교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섹스 자존감이란 관계할 때의 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예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잠자리 상대로서 훌륭하다. 내 잠자리 실력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관계를 잘한다. 이건 그냥 자뻑이 아닌가 싶지만 반대로 섹스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잠자리 상대도 아니고 내 잠자리 실력이 의심스럽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관계를 잘 못한다. 좀 안타깝지만 이 상태로 즐거운 잠자리를 하기는 힘들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섹스 자존감이 높을수록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솔로들에게 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안티셰비치 교수가 성인 남녀 6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애 중인 참가자들에 비해 솔로인 참가자들의 섹스 만족도가 낮았거든요. 근거 있는 자존감. 섹스 자존감은 언제 높아질까요? 내가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잠자리 중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표정을 본다거나 관계 후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물론 연애를 쉬고 있더라도 관계는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원나잇을 한다든지 이성 친구와 의도치 않게 하룻밤을 보내는 일도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관계를 한다고 해서 섹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과 달리 연인과의 잠자리는 정기적이고 친밀합니다.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애인의 반응은 신뢰할 수 있죠. 잠자리에 대해 대화할 기회도 많고요. 즉, 나는 잠자리를 잘한다는 믿음의 근거가 훨씬 더 탄탄한 거예요. 커플도 편해. 섹스 자존감은 혼자서 높일 수가 없어요. 아무나 높여주지도 않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말로, 표정으로, 몸으로. 커플이라고 해서 항상 자존감이 높으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애인이 잠자리에 만족을 못하거나 반응이 전보다 시들해진 것 같으면 의기소침해져서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하지만 애인은 그럴 때 고민을 나누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잠시 떨어졌던 섹스 자존감이 다시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행복만큼 섹스 자존감이 중요하다면 그냥 연애하세요. 긴 솔로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솔로 N년차. 어느덧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당신. 언제부터 솔로가 편했나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요?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진이 커플과 싱글 남녀 142명을 모집해 그들의 연애 스타일과 생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연구진은 솔로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밝혀내냈어요. 첫 번째, 내가 어릴 적에 말이야. 놀랍게도 솔로가 된 지 3년 이상인 참가자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무시받은 적도 있다고 회상하고 있었죠. 이렇게 부모님과 충분히 친밀하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 친구나 애인을 사귈 때도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불안이나 불신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꺼리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마음 편하게 여겨집니다. 솔로 생활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도 누군가가 필요해. 물론 솔로도 외롭습니다. 솔로도 자신을 지지해주고 애정을 나눌 대상이 필요해요. 단 그 대상이 애인이 아닐 뿐이라는 거죠.
애인의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건 형제자매, 친구, 반려동물 등이에요. 실제로 솔로 참가자는 커플 참가자보다 여동생이나 친구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애정을 쏟고 있었어요. 솔로도 자신만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커플과 다름없이 말이죠. 세 번째, 하지만 뭔가 부족해.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혼자인 게 편하고 친한 친구나 애완동물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도 허전함이 완전히 채워지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솔로 생활이 길어진 사람들은 커플보다 더 많이 우울했고 더 외로워하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불안지수도 더 높았고요. 게다가 성적 욕구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솔로들은 커플보다 원나잇이나 자기 위안을 더 많이 했어요. 성생활의 만족도는 커플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한 명쯤은 꼭꼭. 당신은 누구와 가장 애틋한 사이인가요? 그 관계는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요? 물론 그 대상이 꼭 애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늘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 한 명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당신의 애착 유형이 무엇인지 알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애착 유형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가장 과학적인 연애 심리 유형이거든요. 애착 유형은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안정형이 50%, 불안형 30%, 회피형이 20%로 나타났어요.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같은 연애의 사소한 영역부터 연인 간의 갈등 관리,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알고 이런 유형끼리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애착 유형을 알면 내가 왜 커플보다 솔로로 남으려고 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만약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죠. 매번 같은 이유로 연애에 실패를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연애를 꿈꾼다면 당신의 애착 유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안정형과 불안형이 사귈 경우 불안형 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지 알면 더욱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착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애를 오래 쉬면 관계할 때 이것이 부족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